자,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삼성 이재용 씨가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무려 12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이거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의 재산이라는 게 통장에 현금으로 10조, 20조씩 쌓여 있습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주식 지분의 형태로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12조, 13조에 달하는 현금 세금, 이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재용이라고 해도 갑자기 그만한 돈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세금 내려고 국내 최대 재벌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알아보는 판이라고 합니다. 야, 반도체 기업에 지금 경영하기에 전념해도 바쁜 판국에 저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쓰고 불안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60%가 넘습니다. 60%에서 최고 65%까지 뜯어가요. 절반보다도 더 많이 뜯어갑니다.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요. 오너 일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뭐다 해가지고 20%의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유산에서 60%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가요. 여러분들이 회사 하나 세운 뒤에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식 지분 100억짜리 가치의 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키워 놓으면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100억짜리 기업 지분을 물려주는데 국가가 60억 이상 뜯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100억을 물려주면은 60억을 뜯어가요. 이거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보다 더 하죠. 반면에 해외 선진국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자국민들에게 뜯어가지 않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물려주는 가업을 승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결국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의 경우 실제 상속세율이 3%에서 5% 수준인 곳도 흔하고 많아봐야 11% 이하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기업을 당장에 매도 안 하고 몇 년 이상 성실하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잘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경우 사실상 아예 면제를 해주는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자국의 산업과 기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국민 노후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나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경영상의 경제상의 이유들도 있지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너 일가가 지금 국가에다가 조단위의 세금을 뜯겨야 되는데 당장 그만한 현금이 누구도 없죠.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사 지분, 주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너 일가가 조단위의 주식 지분 일부를 만약에 매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겠죠. 해외 자본들은 공격이 들어오겠죠.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해외 자본들이 공격을 들어올 것 아니야. 회사 경영이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한 게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늘어나는 거죠. 세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있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내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가 바로 홍라희 여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미술관인 리움미술관장직을 맡고 있기도 해서 이 문화예술 산업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기게 생길 처지거든요. 1조 4천억대에서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여러 삼성가 주식들을 처분해야 되는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천문학적인 금액이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가족들이 지금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전 재산의 60%에 달하는 세금 때문에 조단위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소액을 투자해봤자 배당금으로는 가대 기별도 안 가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주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기업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빵빵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 팍팍 올려서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 게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보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회사 가치를 팍팍 올리면은, 회사 가치가 팍팍 올라가려면 경쟁 회사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그게 가능하냐? 어렵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말입니다. 배당금을 나눠주느라 회사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배당금이라는 거는 나눠주면은 오너 일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자, 그렇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추수감사제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봄에 모를 심기도 전에 수확부터 하겠다고 난리치는 꼴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 더 먹는데 만족을 한다면 기업과 국가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에 더 집착을 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이미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고요. 경영권을 뒤흔들면서 해외 자본들이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을 집어삼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악법이 바로 이 과도한 상속세입니다.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삼키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이 다 같이 이 상속세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주들 모두가 다 함께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약 20%, 5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만약에 이대로 쓰러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누가 그 거대한 빈자리를 메울 겁니까?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애플하고 경쟁이 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만의 TSMC 같은 시가총액 수백조짜리 세계 최강의 글로벌 반도체 공룡 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이 됩니까, 여러분? 해외에서도 깜짝 놀라고 경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3조 재산을 재력가가 물려받으면서도 세금이 사실상 0원이었다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내야 되는 상속세의 세금만 12조에서 13조 원을 넘어갑니다. 10조를 넘어가는 세금을 개인이 내는 이런 사례는 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니 아예 없는 사례입니다. 누구도 자국의 수출 기업을 이런 식으로 목을 잡아다가 비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세와 과중한 세금이 과연 정말로 부자들만의 세금일까요? 드라마 뉴스에 나올 법한 대재벌들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아깝고 탄탄한 중견기업들,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하다 뿐이지 훌륭한 대기업들이 이미 상속세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우수수 쓰러지고 무너지고 해외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대표적인 종사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2013년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200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오너 일가가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농협에다가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수해간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경영 노하우와 전문성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결국에는 적자를 반복하다가 그 탄탄하고 좋았던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가가 기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인 37 국내 기업입니다. 딸깍하고 잘 잠기는 그런 깨끗한 반찬통 락앤락, 이거 세계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브랜드인데 이 37하고 락앤락하고 둘 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지분이 많이 뺏겼죠. 모두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오너 일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좋은 기업과 이 브랜드들이 창출해내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상속을 하면 싹 다 그냥 기업이 날아가겠죠. 쓰러지고 있다니까 이미. 국내 최대의 콘돔 제조사이자 세계 조달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유니더스라는 기업도 결국 매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속세를 버티지 못하고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대량 매도하고 포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악법인가요? 이렇게 수출 기업들에게 가혹하게 삥을 뜯어간 돈으로 푼돈 재난지원금 몇 푼 쥐어주고 그러는 게
과연 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재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뜯어서 재난지원금 몇 푼 주는 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일까? 서민들한테?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는 기업이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도한 대한민국식 징벌적 세금은, 이 상속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혹은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고 똑똑한 인재들, 조금 덜 알려진 웬만한 기업의 후계자들은 죄다 해외에서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놓고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고 사업하기 힘들게 사사건건 방해하는 행정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은 결국 국내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과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렇죠. 국민과 서민들도 함께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마트랑 신세계로 유명한 정용진 부회장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대단한 사업가였는데 이제 정용진 씨가 물려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정용진과 유경남매가 4,900억을 증여받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천억입니다. 3천억. 정말로 뚝 잘라가지고 60%를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저게? 내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은 돈 4,900억을 내가 물려받는데 그 중에 세금을 3천억을 가까이 뜯어간다고. 시청자분들 같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3천억으로 용병을 구해가지고 청와대랑 전쟁을 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저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이렇듯 최대 60%를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과중한 세금은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단편적인 통계 자료만 보고 해외도 상속세를 많이 뜯어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60%, 65%씩 뜯어가지만 해외는 명목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물려주는 기업을 가업 승계한다든지 이렇게 가업을 착실하게 승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특별 혜택들과 예외 조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좌파들은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도 실효세율은 얼마밖에 안 되고 뭐 실질적으로 다 줄이는 방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삼성 변호인단이나 법무팀이 바보입니까? 정말로 부모 전재산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전재산의 50%, 60% 이상을 뜯어간다니까? 다들 뉴스 보셨잖아요. 상속세 13조 낸다 이런 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상속세율을 자랑합니다. 최대 60%를 넘는 이 정신나간 상속세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두세 번만 상속을 반복하면 경영권이 아예 사라질 판입니다. 그리고 이 과중한 세금은 사실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극소수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눈높이를 낮춰볼게요. 우리 일반인들 눈높이로. 요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평생 동안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야. 이런 분들 많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월소득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평생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라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쭉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10억 초반 정도 한다라고 쳐봅시다. 솔직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서울 집주인들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솔직히 많죠.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이 병에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6개월 내에 세금 2억 5천만 원을 내라고 국가에서 협박장이 날아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 좋게 내가 나고 자랐던 곳이 서울이었을 뿐인데, 혹은 옛날에는 부동산 값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저렴했잖아요. 지금보다 부동산 값이 2, 3배 이상 저렴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면서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네가 부자다, 내가 부자다, 여러분들이 부자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아파서 자식에게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3억 원, 4억 원씩 뜯어간다. 여러분들 그 용납이 됩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세율이 60%가 아니라 20%, 30% 정도만 돼도 이렇듯 내가 직접 부딪혀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버겁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저게 과연 좋은 정책입니까? 아니죠. 국가가 합법적으로 개인이 모아놓은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해가는 거잖아요. 상속세 폭탄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고 해외로 투자 이민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세가 적은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옮기는 실제 사례들이 여럿 나온다라고 해요. 모나코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세라는 거는 악법이고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한평생 막대한 세금을 뜯겨가면서 열심히 부모님이 벌어모은 돈을 내 자식에게 내가 물려준다는데 왜 국가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무려 3분의 1, 많게는 심지어 절반 이상씩 뜯어간단 말입니까? 60%씩 뭉탱이로 저렇게 뜯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3대를 지나면은 재산이 16%밖에 안 남는다라고 해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가지를 치고 성장해 나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자산이 부의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투자와 고용을 하겠습니까? 천재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놔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워놔도 아들이나 손자대에 가면은 경영권이 휘청거리고 재산이 절반 이상씩 사라지는데 해외 자본들은 또 치고 들어오죠. 어떻게 기업과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이 상속세 문제를 여러분들 부디 내 개인의 일처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를 많이 좀 응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